강남의 초겨울 오후,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 고급 자동차 쇼룸이 마치 화려하고 웅장한 상징처럼 서 있었다. 반짝이는 고급 자동차들이 크리스탈 조명 아래 전시되어 빛나는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 공간은 우아함과 동시에 형용하기 어려운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큰 유리창 밖에는 한 노인이 멈춰서서 안을 망설이며 바라보고 있었다. 김승진 씨, 73세, 마른 체구의 헌 자루의 무게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이었다. 빛바랜 외투, 달아빠진 고무 신발, 그리고 손에 꼭 쥔 나무 지팡이는 그의 험난한 인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피곤하지만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문을 지나 한 발짝을 내딛자 지팡이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호기심, 냉담, 그리고 경멸이 섞인 눈빛들이었다. 저 사람, 장소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 한 직원이 속삭였다. 강남은 저런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야. 다른 직원이 비웃으며 말했다. 김 씨는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화려한 차들 하나하나를 훑으며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꿈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고가의 SUV 앞에 멈추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속삭였다. 승진아, 계속 나아가야 해 지은이를 위해서.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단순한 꿈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뿐인 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김승진 씨는 쇼룸 중앙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반짝이는 자동차들을 훑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어깨에 걸친 천 가방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신중히 모은 동전들이 들어 있었다. 오른쪽 다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은 그의 손녀딸과의 약속을 떠올렸다. 추운 겨울, 낡은 자전거가 고장나 제때 학교에 가지 못해 울었던 손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새 자전거를 사서 더 이상 추위 속에서 고생하지 않게 해줄게. 그는 그렇게 말했고 그 약속이 그를 이곳에 오게 한 이유였다. 그러나 그의 등장은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호기심과 함께 조롱 섞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직원 박상현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그의 낡은 가방을 흘끗 바라보았다. 어르신, 여기는 고급 자동차 쇼룸입니다. 자전거 수리소가 아니에요. 상현은 예의 바른 톤이었지만 비웃음을 담아 말했다. 김 씨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어딘지 압니다. 저는 차를 사러 왔어요. 그의 말에 쇼룸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어서 접수 데스크 근처에 있던 직원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다른 직원이 말했다. 여기 차들은 1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 돈으로 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 씨가 가방을 바닥에 놓자 가방끈이 풀리며 동전 몇 개가 쏟아져 나왔다. 동전들이 바닥을 구르자 주변에서 웃음소리는 더 커졌다. 몇몇 손님들도 돌아보며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동전 가지고 여기 왜 오셨나요? 우리는 동전 하나하나 세는데 시간을 쓸 수 없습니다. 다른 직원 한지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김 씨는 하나하나 동전을 주워 가방에 넣으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이 모든 돈은 내 노력의 결과입니다. 당신들이 비웃어도 나는 이 돈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상현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관리자님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 돈을 셀 시간은 없습니다. 관리자를 기다리는 동안 김 씨는 허리를 곧게 펴려고 했었지만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오른쪽 무릎에서부터 시작된 날카로운 통증이 퍼져나가자 그는 지팡이를 짚어야 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젊은 직원 소은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가와 김 씨가 떨어뜨린 동전들을 주우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금 쉬시겠어요? 김 씨는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만 괜찮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멈출 수 없어. 그의 말에 소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부축해 쇼룸 구석에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여기서 조금 쉬세요. 제가 따뜻한 물을 가져올게요. 소은이 물을 가져오는 동안 김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한 희망의 빛이 담긴 눈으로 물었다. 자네는 내가 여기 단순히 장난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소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이 차를 사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오신 이유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게 제가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그녀의 말에 김 씨는 처음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쇼룸 관리자 정민호가 다가와 불만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VIP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분에게 시간을 낭비할 여유는 없습니다. 소은은 당황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관리자님, 쇼룸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고객입니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쇼룸 안은 여전히 답답한 분위기였다. 김승진 씨는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곤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옆에서 소은은 조용히 서 있었고 두 손을 꼭 쥐고 용기를 내고자 했다. 그녀는 자신이 동료들과 관리자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김 씨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른 동료인 박상현은 접수 데스크 근처에 서서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소은 씨, 정말 초보 같네요. 이런 사람이 여기서 차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소은은 뒤돌아서서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의 임무는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들이 누구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온 이상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소은의 말에 순간적으로 공간이 조용해졌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차기도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소은은 다시 김 씨를 바라보며 살짝 몸을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 보고 싶으신 차가 있으신가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김 씨는 고개를 들어 쇼룸에 들어설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희망의 빛을 눈에 띄게 보였다. 그는 반짝이는 제네시스 SUV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차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게 왜 특별한지 알고 싶어요. 내 손녀 지은이가 TV에서 이 차를 보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10년 동안 모은 돈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소은은 미소를 지으며 김 씨가 손녀를 향한 큰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차 근처로 안내하며 엔진 시스템, 내부 디자인, 안전 기능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멀리서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냉소적인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상현은 한지호를 팔꿈치로 쿡 찌르며 비꼬았다. 저 사람 정말 눈치도 없네. 가난한 노인한테 시간을 쓰다니. 우리가 자선단체라도 된 줄 아나 봐. 한지호는 크게 웃으며 매니저 정민호를 향해 말했다. 정 매니저님, 아무 대처도 안 하실 건가요? 저 사람 때문에 쇼룸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매니저 정민호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그 노인이 떠나면 저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소은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차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김 씨가 운전석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어르신, 편안하신가요? 좌석을 조정하셔야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여전히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태도로 말했다. 김 씨는 조용히 좌석에 앉아 굳은 손으로 부드러운 핸들을 만졌다. 그는 떨리는 손을 멈출 수 없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다.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은은 조심스레 물었다. 아니, 한 번도 없어요. 그는 바람 소리처럼 가볍게 대답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만 했지 이런 고급스러운 걸 가져볼 생각조차 못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은은 멈칫하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 앞에 이 노인을 바라보며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단순한 꿈 하나를 이루기 위해 여기에 있었다. 소은은 설명을 마친 후 김 씨를 다시 의자에 안내하고 조용히 물었다. 어르신, 지은이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이 차를 선택하셨는지 더 알고 싶어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이야기할 때 눈에 자부심의 빛이 떠올랐다. 지은이는 내 유일한 희망이에요. 아이는 5살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어요. 내가 그 아이를 그때부터 키웠죠. 지은이는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요. 항상 의사가 되는 꿈을 꿨어요. 하지만 강남은 정말 추워요. 알죠? 아이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매일 5km 이상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난 이 차를 사서 아이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김 씨의 말에 소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지은이는 어르신의 사랑을 알고 아주 행복할 거예요. 대기 중이던 몇몇 손님은 이 장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냉소적인 말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감동의 눈빛이 이어졌다. 한 여성이 남편에게 속삭였다. 저 남자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네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매니저와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비웃으며 소은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소은은 쇼룸에서 그를 멸시하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었고 그녀의 친절 덕분에 그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더 이상 외롭지 않음을 느꼈다. 김 사장의 이야기를 들은 후 소은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사함이 솟아올랐다. 바로 김 사장 같은 사람을 도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감사함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결단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제가 차량 가격과 관련 비용을 계산해 드릴게요. 필요하시다면 은행과 연계해서 가장 편리한 결제 방식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소은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김 사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눈빛에 약간의 감동이 스쳤다. 고맙네. 자네의 친절함에 정말로 깊이 감사하네. 소은이 꼼꼼히 기록을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직원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중 박상현은 참지 못하고 비웃으며 다가왔다. 할아버지, 여기 차 한 대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거 아시나요? 저 돈뭉치로 대체 어떻게 결제하시려는 겁니까? 동전 하나하나 세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리겠어요.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소은은 돌아서며 빛나는 분노의 눈빛으로 말했다. 상현 씨, 모든 고객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상현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꾸했다. 참 순진하군. 우리는 동전 하나하나를 세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결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할 이유도 없고요. 그 순간 정민호 매니저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공간을 둘러보더니 김 사장과 소은 앞에 멈춰섰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고객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게 두는 거죠. 소은은 허리를 곧게 펴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매니저님, 이분은 제 고객입니다. 제가 그분께 차량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 매니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김 사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직원들에게 말했다. 참 우습군. 낡은 천 가방을 든 사람이 여기서 고급차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소은 씨,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야죠. 김 사장은 주변의 경멸적인 시선을 느꼈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며 천 가방을 열고 단단히 묶인 지폐 뭉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제 평생 모은 돈입니다. 다른 돈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정 매니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김 사장을 내보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김 사장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짧게 말했다.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세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큰 유리창 밖으로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도착했다. 선두에는 검은색 제네시스 GV90이 있었고 뒤따라 유명 브랜드의 차량들이 줄지어 섰다. 차 문이 열리자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려와 김 사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요청하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명료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쇼룸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 사장을 비웃던 직원들은 경악과 두려움으로 굳어졌다. 정 매니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김 사장은 일어섰다. 온화하던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직원들을 한 명씩 둘러보았다. 나는 김승진입니다. 이 쇼룸을 포함한 체인점을 소유한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 또렷이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그의 눈을 마주 보지 못했다. 정 매니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김 사장은 정 매니저와 비웃던 직원들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의 근무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쇼룸은 고객의 외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찾는 누구에게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는 소은에게로 돌아서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소은 씨, 정말 잘했어요. 당신의 진심과 헌신이 이곳의 진정한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당신은 젊은 세대의 희망입니다. 김 사장은 그의 옆에 서 있던 정장을 입은 남자를 향해 말했다.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직원, 그리고 매니저를 포함해 해고하도록 하세요. 그의 말은 천둥처럼 직원들에게 울려 퍼졌다. 비웃던 직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몇몇은 사과하려 했지만 김 사장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쇼룸에서 무례한 태도를 보이던 직원들이 떠난 후 공간은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김승진 회장은 방 한가운데에 서서 모든 것을 훑어보며 더 이상 엄격한 눈빛이 아닌 차분하면서도 깊은 생각이 담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쇼룸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유일한 사람인 소은을 향해 몸을 돌렸다. 소은, 너는 친절함과 인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 자신의 품격을 반영한다는 것을 증명했어. 오늘부터 이 쇼룸의 관리 역할을 맡아줬으면 한다. 내 생각은 어떠니? 갑작스러운 제안에 소은은 눈을 크게 뜨며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회장님,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단지 신입 직원일 뿐이고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김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관리란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야. 너는 진심, 인내심, 그리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팀을 이끌 수 있어. 한번 해보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너를 믿는다. 쇼룸에 있던 고객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이제는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중년 여성 한 명이 소은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은 아가씨, 정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때로는 친절함이 이야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군요. 소은은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이들의 격려를 느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김 회장님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회장님은 지은이에게 차를 사주실 건가요? 김 회장은 처음으로 그날 오후 동안 부드럽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나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야. 아마도 차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돈을 아이의 학비를 위해 남겨둘 수도 있겠지. 너는 어떤 선택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 현대 사회와의 연결. 김 회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친절과 존중에 관한 감동적인 교훈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를 반영한다. 물질적이고 외모적인 성공이 중시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진정한 가치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간소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이든 남성 김 회장의 모습은 모든 이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음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인류애적인 가치에도 불공정하다. 또한 소은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며 친절과 전문성이 큰 압박 속에서도 빛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녀의 행동은 어떤 위치에 있든 옳은 편에 서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열린 결말. 김 회장은 쇼룸을 조용히 떠났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깊은 만족감을 담고 있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잠시 멈춰서서 소은과 주변의 고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야. 여러분은 내가 지은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차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 돈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쓰는 게 더 나을까요? 어떤 선택이 더 옳을까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쇼룸을 떠났고 그가 남긴 질문은 쇼룸에 있던 모든 사람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관객에게 보내는 메시지. 여러분은 김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가 손녀가 꿈꾸는 차를 사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점을